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계획이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혹시 제일 먼저 한번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일 먼저 해주셨네요. 여기 안경 끼신 선생님 마이크 뒤에서 전해주십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옥동에서 살고 있는 박기성입니다. 작년에 원래 내가 이제 중앙경영 예산에 대한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좀 올렸는데 이렇게 시의회에서 이제 삭감이 됐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거기에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원래 예산이 좀 이렇게 잡혀가지고 거기 조명이라든지 또는 그 낙천도까지 이렇게 연장하는 이런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내년 26년 여름에는 다른 거 다 줄이고 여기서 물길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한번 안을 담당 국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그 2025년도 올해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동시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개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거기는 여러 가지 원래 처음 많은 시민들이 호응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을 하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 조명시설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기존에 그 조성되어 있던 실개천 부분을 그 상류 지역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26년도에는 이 사업도 위에까지 연결해서 시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편의 강남동 지역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같은 그 비슷한 구간 내에 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실개천에 더 나은 실개천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소감과 성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시는 국장님께서도 소감과 성함 말씀해 주신 분들께서 가 빠르실 겁니다. 조금 전에 문의하셨던 사항은 우리 관광문화국의 그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 쪽에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아이들하고 많이 놀러 갔습니다. 내년도에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실 분, 저기 모자 드신 선생님. 저는 안동시민연대 연합부장으로 있는 안종걸입니다. 제가 가가 어느 간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수자원 이쪽 국장님께서 그 대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관심이 있냐면 우리 안동 암만동에 지금 수소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안동에 지금 기관지 어르신들 많고 하는데 탄소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아리백 오고 일하시는데 탄소를 그만큼 배출시키는 이게 자꾸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그 1메가 1000kW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0명 정도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연료전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수소 발전소라기보다는 우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부분에 그 개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CH3라고요. 메탄을 수소와 분리해서 거기에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이산화탄소 나오는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한번 그 발전 용량에 따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그 일정 규모 작은 규모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연료 발전입니까? 수소 연료 발전 부분이 상당히 효율이 높죠,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안동에 가지고 있는 한전부터 시작해서 남부 발전이나 동서 발전 발전사에서 석탄할 때에서 전기를 발전하게 되면 그보다도 더 많은 CO2가 발생을 하고 또 나머지 또
이물질이 발생해서 환경을 좀 오염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수소 연료 발전 부분은 꼭 나쁘게 보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발전 사업 허가는 지금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 건축 관련 허가가 지금 도시 하여튼 국장님 답변하시겠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수렴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의견이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뭐 5km, 10km 이런 식으로 구간을 끊어갖고 뭐 얼마 전 우리가 돈을 준다 얘기하는데 뭐 세수는 한 10억 가까이 정도 세수 확보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저희 얘기가 아니고 그쪽 회사 쪽에서 한 60%에서 100% 중에 60% 정도 오고 40% 감소된다는데 그 60%가 사실 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가 그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자체가 그게 분리되면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화학식에서 나오는데요. 그게 양이 19.9메가와트라고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양이 얼마인지는 봐야 되고요. 그 CO2를 다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거는 그 분의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잠깐만.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긴 아는데 그 연료 발전 자체는 지금 대단히 아파트 부분도 연료 전지를 넣어서 거기서 전기 발전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제가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하고 부분은 저는 업무 자체가 신재생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찬성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인근 주민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용 여부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수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민들 그 동네가 그 상하동에 20동 21통인데 저는 이런 현장 처음 봤거든요. 그 주민들이 그 찬성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그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하고 거기 뭐 항제 아파트 많거든요. 실제로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의견을 안 물어봤는데 우리가 저 명륜동 그쪽에 3,000명 정도 주민에서 거의 다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동네만 찬성한다 해갖고 이게 제 국장님 저기 그 부분 텐트 부분이 계속 이제 중복되는데 우리가 숨 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 이산화탄소는 나무를 먹어요. 나무가 흡수를 하고 이렇게 순환을 하죠. 근데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거는 그 국장 그거는 저기 담당 부서가 이 지역 경제과니까 그건 저희들과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네, 저희 의견은 여기까지. 예, 좋은 의견이신데 오늘은 좀 다양한 의견을 처음 듣는 자리인 만큼 뭐 별도의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잠시만요. 오늘 좀 질문은 좀 짧게 좀, 요 앞에 좀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화동에서 온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수덕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도 그 자치행정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과 거기 잠깐 우리 나왔는데 좀 더 자세한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과 어떤 그 역량 강화,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주민자치회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수덕입니다. 우리 시에는 주민자치회가 12군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들었었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작지만 감동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에서 발굴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차후에 저희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인터넷 방송 대표 김준종입니다. 한 서너 가지 우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수원장님 같으신 경우에 보건복지 분야의 통합 관리를 지금 계획을 하신다는데 현재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평생 부자 김진영 부장님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립의과대학 유치 추진에 대한 부분 현황과 거기에 어떤 난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아마 원영대 국장님 아마 좋은 것 같은데 안동은 지금 정원도시 내지는 도시숲 조성으로 많이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안동은 우리가 대도시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농촌 지역이거든요. 조금만 나가면 숲이 있고 물이 있고 산이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인데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안동에 있는 안동 시내에 있는 어떤 체육공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1조 6천 한 700억 중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정원을 계속 만들고 숲을 계속 조성을 하면은 좋지만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틀었으면 어떻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되지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수입니다. 질문 주신 우리 복지교육 보건 분야에 대한 통합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 이제 15개 시정 방향 중에 크게 복지교육 보건 분야에 통합된 자료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중 국정과제인 통합 돌봄 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 모델은 복지와 보건 쪽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복지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 생활지원 주거 환경과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의료 내지 재택의료의 한 분야를 저희들이 추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넓게 질문을 주셔서 지금 통합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장점을 모르시는 겁니까? 이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로 우리가 지금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받으신 분들이 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거의 시설 입소가 아닌 장기요양 등급자도 일반 가정에서 재가해서 요양이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가정 방문을 해서 받을 수 있어서 각 시설을 탈피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의 입소를 조금 지양을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복지나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본인 경제적인 부담도 경감이 될 것이고 가족들하고도 어떤 유대관계나 이런 부분도 좀 역할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평생복지국장 윤진입니다. 질문 주신 이제 국립의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동은 경북 북부권의 중심 도시입니다. 또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경북 북부권은 의료 취약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평균 2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북은 1명 정도밖에 안 되고 북부권에는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립의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유치 열망은 벌써부터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 또 경북의 7대 과제, 7대 공약 5대 과제 중에 경북의 국립의대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저희들이 시민 공감대를 충분히 저희들이 확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안동이 국립의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안동만의 의대가 아닙니다. 경북 지역이 의사 수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들은 거의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대를 나와서 지방으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망과 어떻게 보면은 범시민이 아닌 범도민의 과제를 저희가 경북대가 국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경북대와 함께 또 우리 안동시 나아가 경상북도와 함께 이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정치권에 이러한 열망을 전달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상북도, 경북대, 안동시가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이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에는 뭐 당을 초월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희들이 이 의대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중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세미나를 지금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중앙부처에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열망을 전달하고 또 경상북도와 함께 지역 인근의 북부권에 있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장원 의원님.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을 초월해서 전체의 저희들의 열망을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또 경상북도 함께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예. 또 이어가겠습니다. 수장농협장입니다. 좀 정원도시 관련해서 저희들 정원도시를 우리가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녹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나 생태, 산업, 이 고용이 균형 있게 배치된 그 자족형 도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원이나 숲, 하천 등은 다시 이제 도시 내부에 고르게 배치됨으로써 주거나 상업, 산업 지역이 자연과 연결되지 않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참고로 저희 얼마 전에 정원도시 조성 사업과 금소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정원도시 조성 사업은 100억이고 금소지방정원 사업은 130억이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특히 금소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계획은 여러 가지 주재벌 정원과 이제 테마길을 조성해서 나중에 국가 정원으로서의 어떤 그 성격을 예고를 하는데요. 지금 아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지만 국가 정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국가 정원이 되는데요. 지금 지방 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서 3년간 사업을 통해서 지방 정원을 신청을 하고 이후에 국가 정원 성격을 해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 관광 정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수석입니다. 소통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소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시민 소통이고요. 두 번째는 당정 간 소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PPT를 통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공감 소통이라든가 우리 주민 공청회 또는 토크 콘서트, 그다음에 시정 설명회, 악기 단지 시장실,
찾아가는 보좌소 아니면 이러한 어떤 제목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찾아뵙고 아마도 시장님보다 우리 간부들하고 또 많은 경험들이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통한 어떤 소통이고요. 우리 공간 이동이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통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이번 우리가 인선 시장이 되면서 시장 시위를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옮겼습니다. 누구보다도 시민들을 가까이에서 마주하겠다는 그 뜻이 담겨 있고요. 읍면동에 가시면은 읍면동장실이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소통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읍면동의 강릉소에 가보시면 조직도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조직도의 맨 위에는 통상적으로 보통 시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안동시에는 안동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통 사례들은 우리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계 인문도시 네트워크 하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우리 외국에서 오신 패널들한테 상당히 찬사를 받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다라는 거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당정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각 실가소 또는 국장들이 도 그다음에 중앙 유관기관에 가서 소통하는 사례들을 갖다 저희들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개선점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저희들이 토의해서 그 다음 저희들이 소통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업데이트해서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소통은 끊임없이 저희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것도 또 부족해서 저희들 24시간 우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저희들 재난 상황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고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콜센터 보시면 콜센터 들어보셨을 겁니다.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분들의 고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기억해 놨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분 지내시기를 드리고 싶지만 동절기에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안전한 길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뒤쪽에 한 분 정도, 뒤쪽에 계신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시면, 알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안동시 이통장연합회 회장 강성일입니다. 읍면에 있는 그 농촌 지역에는 전 주민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분기별로 나오는 거니까 공급을 해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장님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아마 무료 봉투 나눠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장 반장님과 무료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 전체, 농촌지역 전체에 무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주무부서라든가 해서 관련해서 전체랄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당장에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고요.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정말 시민의식이 높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질문의 수준도 상당히 높고 또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여기까지만 드리면은 안동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클린 앤 그린시티입니다. 도시가 깨끗해야 돼요.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도시가 정말로 깨끗해졌어요. 이것은 시민의식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우리 집에 손님 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집 청소해요. 밥 먼저 하지 않습니다. 집이 깨끗해야 손님이 와도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과거보다 많이 깨끗해졌는데 이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가 그린시티입니다. 안동 도심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린시티요. 영남산 꼭대기 올라가서 안동 도심을 보면 뭐밖에 안 보이냐? 나무 한 폭이 안 보이고 전부 집밖에 없어요. 이런 도시는 후진 도시예요. 여러분들 외국 한번 나가보십시오. 유럽에서 이제 도시 가면은 도시 안에 아름드리 숲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안동은 어떠냐? 가로수 있으면 전부 다 민원이 배달하려고 그래요. 왜? 간판 안 보인다고 다 잘라버립니다.
안동시 가로수의 은행나무 한번 보십시오. 닭발처럼 다 잘라버렸습니다. 왜? 간판 안 보인다고. 그럼 간판 보이기 위해서 왔을 때 손님이 오느냐? 안 옵니다. 숲이 있어야 사람이 오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숲으로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만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해외 나가서 정말 잘 사는 도시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모두가 숲이 있어요. 대로가 예를 들어서 용산 가는 도로에 양쪽에 은행나무 숲 터널이 있다.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난리가 나죠. 이와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예요. 그래서 안동시는 안동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 내 집 앞에 나가면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집에 있는 학원 골목이 꺼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야만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의과대학 문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의과대학이 왜 어렵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사들이 의사 수를 늘리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안동시는 의과대학 위치가 우리 시민의 수건 사업이에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동 시민의 수건 사업이 지금까지 보면은 도청 이전, 그죠? 그 다음 국가 산단,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체제, 그 다음 의과대학 4개요. 4개 중에 3개는 이루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시민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갈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과대학도 곧 우리의 눈앞에 나와 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안 된다고 용납하는 거예요. 경상북도 도청 이전할 때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또 시민들이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가산단 3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제 해제 50년 만에 결실을 이룹니다. 즉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안동 시민의 마지막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안막동에 지금 수소연료 발전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립하는 시대로 만들어야 돼요. 인간이 살려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둬야 돼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죠. 버리면 태운 소각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소각장이 내 집 옆에 안 된다고 우리는 쓰레기를 안 버리면 돼요. 그렇죠? 쓰레기 안 버리면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모두가 내 집 옆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내부터 안 버려야 돼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없으면 모두가 불편하죠. 그러나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를 안 쓸 것인가, 부작용이 있어도 전기를 쓸 것인가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결국은 에너지 자립 도시도 만들어야 돼요. 안동댐 이마댐에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부족한 현상을 겪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속초에서 물이 없어 난리가 났죠. 우리 안동 시민들은 제가 볼 때는 억만 년이 지나도 물 부족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전기나 통신 문제도 모두가 자립시대로 이제는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동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고 해요. 즉 탄소 배출이 늘어나면 흡수를 또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안동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통가라는 게 있는데 제만큼 소통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시민과 소통은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저는 새벽 5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얘기를 제가 하루에 전화를 몇 통 하느냐, 100통이에요, 100통. 100통 하면 내 말 좀 들어못 쏟아 99통입니다. 그 말 다 들어가 해결해야 돼요. 왜?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어려운 고충을 하나하나씩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경상북도, 중앙정부, 의회, 국회, 시의회 소통해야 돼요. 1년에 소통하는 횟수가 몇 번이냐? 1300번이 넘습니다. 1300번. 수없이 가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명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義務예요. 왜? 그분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안동시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설명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서로의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동 시민들은 시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시대를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구현해야 되고 모든 시장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할 때 우리 안동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또 발표하는 내용을 보시면 좀 잘하지 않나요? 정말 안동시 공무원들 수준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단적으로 설명해 옛날 같으면 이거 어떻게 했느냐? 용역 줬어, 용역. 외부 기관에 돈 2천만 3천만 용역 줘가지고 앞에서 앵무새처럼 했어요. 전부 우리 공무원이 다 만든 겁니다. 우리 국장들 앞에 하나 계시지만 죽을 지경이에요. 옛날 같으면 용역 줘가지고 대충 대문 되는데 이런 자리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시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안동시가 알아서 사업 집행해버립니다. 이런 설명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안동시가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이것도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거예요. 이걸 모두 수합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민 중심의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제가 민선 8기 취임하고 가장 힘든 집단이 뭐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대신에 복지는 우리나라 1등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당근을 주고 열심히 하라 그래야지 일만 시키고 열심히 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 저녁으로 소통하면은 제 전 나오는 내용 중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보낸 사람의 90%가 공무원들에게 일 좀 그만시켜라. 열심히 하고 있다. 늘 칭찬 많이 해줘라. 이게 제인데 오는 전화예요. 어떤 사례를 보면은, 야,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네? 그 사람은 딱사도 안 해. 옆에 보고 이야기하는 보고 하는데, 이 서비스 하는 거 보니까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려졌고, 이렇게 섬세하게 한다. 뭐 서류 하나 있으면은 집까지 가서 받아온대요.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시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공무원들이 조금 못할 때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아들, 딸이라 생각하고 항상 칭찬해 주면은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권기창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안동을 바꿉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